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또 반등을 해줬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내려갔습니다. 좀 커플링 되나 싶던 국내 반도체주들 결국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만 오랜만에 2차 전주주들이 반등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게 뛰면서 813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시장이지만 내 종목은 왜 부진할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그 고민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세 가지 창구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려 있고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는 동안 저희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있었던 이슈 알아보죠. 내일장 장원급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 마감 상황부터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나스닥 시장이 2% 넘게 급등했죠. 그 훈풍 양대 지수 장 초반 그대로 이어받아줬습니다. 7월 FOMC는 금리 동결과 함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거의 확실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2,800포인트는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0.25% 상승하면서 2,777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8거래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1.29% 상승하면서 8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해운과 전선 그리고 오후장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 상승해주면서 오늘 상승 종목 개수가 1,100개를 넘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상승 종목 개수가 월등하게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리뷰해보면서 내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엔비디아가 13%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상향한 덕 톡톡히 봤는데요. 반면에 우리 국내 증시는 어제 미리 선반영해서일까요? 생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반등 기대했는데 외환가나 반도체 섹터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2차 전지주들 일제히 힘을 내주긴 했습니다. 이번 주 에코프로 그룹주 부진한 실적 냈고요. 어제 2차 전지 섹터 목표 주가 하향한 증권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적의 늪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좋다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외국인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게임즈컴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오늘 신고가를 기대했는데요. 신작 모멘텀 더 가져가 봐도 될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내일장 급등, 급제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내일장 장원급제 시간입니다. 이러한 상승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과 함께 전략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부터 먼저 점검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알테오젠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 잠깐 내주기도 했었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 목표 주가 하향한 기업들이 13곳이나 됐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오후장에는 조금 반등을 해줬는데요.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부정인가 봐요. 네. 지은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럼 하반기에도 뭐 수요라든지 가격 반등 좀 낙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일까요?
네, 일단은 아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요 뭐 외신들이나 이런 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은 빠르면 2025년이고 2026년은 돼야지 좀 본격적으로 수요 둔화 현상이 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지금 메탈 가격도 계속 하락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악화 부분도 좀 발목을 잡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가격에 대한 메리트, 싸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업황에 대한 반등, 이 요소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해소되는 부분은 없어서 이 부분에 따른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계속 좀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일단 우리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반등 그리고 기업별로 실적이 일단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번 실적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아직 실적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몇 기업 실적이 나온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부분의 사이클로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업황 개선과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시그널적으로 지표라던가 결과치적으로 좀 나와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를 오래 꼭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뭐 캐즘 현상에 대해서 좋아졌기 전에 좀 일찍 매수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가능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에서 반도체가 부진하면 2차 전지로 수급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 연속성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진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질 거라고 되고요. 일단 그런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두 분 다 부정이신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2차 전지 안에서 제일 많이 또 보유하고 계실 게 아무래도 에코프로 또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화진 과장님께도 한번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에코프로 상담도 또 마침 들어왔어요. 95,000원에 갖고 계시는데 사실 뭐 영업이익도 적자로 돌아섰고 그런데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사실 뭐 가격적으로 이미 좀 악재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긴 하거든요. 일단 뭐 매출도 아직까지 돌아서지는 않았고 네네. 물론 이제 삼성 SDI, SK온 향이 이제 에코프로 이제 BM인데 이제 뭐 SK온도 뭐 10월달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조지아 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은 뭐 수익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계속 역마진입니다. 네. 그만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양극재 판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수요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돌아서지 못한 측면이고 물론 이번 흑자 전환은 이제 재고 평가 이제 손실에 대한 그 한이 규모에 따라서 이게 흑자 전환이 된 거지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걸 시점 마사지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흑자 전환이 된 거고 물론 오늘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그럼 금리 인하되게 되면 뭐 전기차 수익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점차적으로 2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계속 축소되는 이제 규모에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제 올라오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그에 대한 부담이 좀 계속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대다수의 에코프로 BM에 관련된 밸류에이션 하향 리포트가 이제 여러 개 나왔다는 이유도 그만큼 지금 중국 전기차의 수요를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세대 2차 전지 플랫폼이 지금 하나둘씩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단장에서 이제 양극재나 뭐 다른 리튬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먹을 게 별로 없는 시장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작년에 아마 여러 리포트를 봤을 겁니다. 네. 증설하고 또 증설하고 뭐 증설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다 재고로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2차 전지가 업황을 돌아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상승이 나와서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돌릴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두 분 다 좀 보수적인 관점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좀 오랜만에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는 섹터인데 게임주입니다. 이제 또 마침 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네. 게임주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넥슨 게임즈가 또 급등이 나왔고 밑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다 같이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이제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지 게임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열어볼게요.
이번엔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그러면 이진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넥슨 게임즈가 좀 축포를 던져줬는데 또 게임스컴 행사도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 모멘텀이 게임즈 전반적으로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게임스컴에 대한 일정 부분도 분명히 모멘텀적으로 작용이 될 수 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시장에서 우리 게임주 관련돼서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반등 탄력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그 중심에 이제 IP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콘솔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엿봤다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는 콘솔 쪽에서 지금 굉장히 좀 흥행을 보였는데 이제 콘솔 시장이 한 70조 정도 되는 규모의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 서구권 같은 경우에 40% 이상이 콘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에서 퍼스트 디센던트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하고 초기 흥행뿐만 아니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게임도 콘솔 시장의 돌파구를 잘 찾았구나. 원래 모바일 쪽 강자였다가 중국 시장과 터키 쪽으로 모바일 시장이 이제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그 수익성적인 먹거리적인 측면을 콘솔이라는 그 아이템이 잘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넥슨 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 그리고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도 계속 흥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게임 관련돼서 종목들의 수익성이 앞으로 더 좋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좀 훈풍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게임주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시세를 강하게 내보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정말 유명한 IP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콘솔 시장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할 수 있는 일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해외 시장 쪽으로 뭐 인도 시장, 크래프톤은 지금 인도 시장 쪽으로 굉장히 깊게 잘 이제 들어가서 지금 흥행을 또 배틀그라운드가 인디아를 출시를 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세 가지의 종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부합하는 종목이고 또 2분기 실적에서 그동안의 고정비 그리고 인건비적인 부분들을 잘 절감해서 그 효과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선별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넥슨 게임즈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펄어비스도 그렇고 이제 또 게임스컴 일정도 있고 크래프톤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넷마블도 관심권에 두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까지 거론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앞서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넥슨 게임즈 한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두 분의 긍정 부정 의견 받아봤거든요. 오늘도 20%가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한번 열어볼게요. 넥슨 게임즈 저평가입니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 신고가 위치에서 과연 주가를 조금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가 좀 의문인데 걱정 없나요? 결국에는 이 퍼스트 디센던트가 실적이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콘솔 게임 자체가 보통 2주에 그 승부수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러 글로벌 국가들에게 순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게임에 대한 중장기성으로 흥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사상 신고가가 31,250원입니다. 2022년 4월 13일경. 일단은 퍼스트 디센던트는 아마 3분기 때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될 거고,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지금 처음에는 뭐 일간 매출이 140억도 찍었고, 사실 그때는 아주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금 대략 한 50억대, 40억대 오면서 이게 안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감이 크고, 물론 이게 기존의 콘솔 우리 타이틀을 파는 게 아니라 스팀 매출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PC랑 콘솔 쪽만 이게 합치겨지게 되면은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40억, 50억보다 일간 매출이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우리는 게임을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나중에 출시하고는 빠지는 흐름이 지속되어 왔는데 넥슨 게임즈 입장에서는 실적이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지금 시프트업, 넥슨 게임즈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애초에 서브컬처에 대해서 성공을 한번 해왔습니다. 그게 콘솔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 이어지면서 흥행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이 게임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이 두 회사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계속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격대는 충분히 3만 원 이상에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3만 원 고지 앞까지 왔지만 그 이후로도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그리고 게임주까지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내 종목은 또 왜 안 가지 고민이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샵 2034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주저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